우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임의의 원자가 있다고 했을 때 공유결합이 되면 오 짜잔 이렇게 단일 짝대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중 짝대기 혹은 삼중 짝대기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말 쓰죠. 그렇죠? 그러면 사중결합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중결합? 사중결합 있어요, 없어요? 사중결합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커리큘럼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오중결합, 육중결합 막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물질들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는 좀 힘듭니다.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뭐 더 많은 다중결합을 만들 수는 있으나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삼중결합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단일결합이 됐건 다중결합이 됐건 파란 짝대기로 쓴 걸 우리가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짝대기로 쓴 걸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은 하나의 시그마와 하나의 파이, 그리고 삼중결합은 하나의 시그마와 두 개의 파이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당연히 저렇게 표현하는 수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수학적인 이유까지 뭐 지금 알 거는 아니고 그냥 공유결합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 정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의 구분해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거 입체수. 자, 우리말 번역은 입체수고 영어 표현으로는 스테릭 넘버인데, 자, 요 녀석의 정의가 뭐냐? 지우개. 이렇게. 얘는 입체수는 루이스 구조상 중심 원자에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체수라고 하는 건 중심 원자에만 고려되는 거고요. 말단 원자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수 줄여서, 그러니까 영어로 스테릭 넘버니까 줄여서 이렇게 SN 이렇게 쓰는데, 그 이제 정의가 뭐냐? 바로 시그마 결합 선수 더하기 비공유 전자쌍 개수, 요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입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체수에 따라 VSEPR이란 말 알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결합 전자쌍 반발 이론인데, 이 입체수와 VSEPR에 따라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다가 CH4, 그러면 얘는 탄소의 중심으로 수소가 4번 결합하니까 이 원리대로라면 입체수가 얘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탄소를 중심으로 다 시그마 시그마니까요. 그럼 이거를 VSEPR로 입체 구조를 판단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뭐 사면체 구조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런 말이지. 저런 거 본 적 있죠? 예, 뭐 전 세계 모든 화학 체계에 나와 있고 화학원 교과서에도 설명이 되는 내용이라 뭐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토대로 몇 개 쌈박한 것들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 이제 뭘 해볼 것이냐? 퀴즈 관련된 재밌는 문제들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1, 시타 2 대소 비교입니다. 시타 1, 시타 2 대소 비교. 자,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요거. 그럼 이때 여기가 시타 1이고요. 여기가 시타 2입니다.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자, 다수결을 한번 해보죠. 다수결의 원리로 정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더 크다. 2번이 더 크다. 다수결에 의해서 3대 빵으로 시타 1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답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루이스 구조, 그 다음 VSEPR 이 좀 뭐냐면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조금 더 그 광범위하게 개념을 확장하면 묘한 것들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냐? 이겁니다. 자, 요 비교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전기음 성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원소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정도는 알겠죠? 누가 전기음 성도 더 크고 작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나온 김에 한번 숫자를 한번 불러볼까요? 플로린 전기음 성도? 4.0. 그 다음 탄소 전기음 성도 탄소가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강 이 정도. 그리고 수소 전기음 성도 2.2. 뭐 어떤 책에서는 2.1 이런 책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는 정확한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강 저렇다고 하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대소는 확실하죠. 플로라이드가 제일 크고요. 수소가 작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자를 가져가는 애는 전기임 성도가 큰 애예요, 전기임 성도가 작은 애예요. 전기임 성도 큰 애가 전자를 끌어가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쪽으로 결합 전자쌍의 일부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플로린은 탄소에 있는 결합 전자쌍을 플로린 쪽으로 끌어갈 수 있고
덩달아 탄소는 수소 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영역의 전자 밀도가 커집니다. 비금친 영역이라니 바로 여기 보이세요? 자, 플러리는 누구한테 전자를 끌고 온다고요? 탄소 쪽에서 끌고 와서 여기 전자 밀도가 높아진다고요. 탄소는 누구? 수소 쪽에서 끌고 와서 여기 전자 밀도가 커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증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이 경우 이 영역 사이의 정전기적 척력. 자, 척력이 나타난다는 거 아시겠죠? 전자 밀도가 높아지니까요. 바로 뭐다? 이것끼리 척력, 이것끼리 척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 구조 안에 나타나는 척력이란 무조건 약화시켜야 돼요, 강화시켜야 돼요. 척력은. 그 주어져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려면 척력은 강화시켜야 돼요, 약화시켜야 돼요, 무조건.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약화 알겠죠? 그죠? 미나 알겠죠? 약화. 척력은 약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사이 영역 사이의 정전기적 척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할까요? 멀어져야 할까요?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저기에 있는 시타2가 109.5도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데없는 109.5도? 109.5도는 누구의 결합각이죠? 109.5도는 누구의 결합각이에요? 가연아. 바로 메테인과 같은 정사면체에서 나타나는 결합각이 109.5도죠. 바로 여기요. 요 기본 사면체 109.5도 각도에서 이 각도가 커져야 이 전자밀도하고 이 전자밀도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덩달아 저기에 있는 시타1은 109.5도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벌어지면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타1보다는 시타2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예상을 했을 거냐면 단순 원자 반경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소는 원자 사이즈가 작고 플로라이는 원자 사이즈가 크고, 원자 사이즈가 크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고 좀 좁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원자 사이즈보다 전기 음송도에 따른 전자 밀도의 재구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차렷하고 쓰면 내 팔하고 내 몸통 옆구리하고 이렇게 딱 붙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걸 띄우기 위해서 뭐 주먹 같은 걸 여기서 끼워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주먹 같은 걸 끼워 넣었는데 이 주먹이 자 여기가 관절이잖아. 여기 이제 몸통하고 팔이 붙어 있는 관절인데 관절에서 멀어질수록 이 각도가 작지. 근데 관절에서 이 뭔가 방해물이 관절 가까이 갈수록 이 각도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어. 벌어질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이냐면 큰 전자밀도의 영역이 관절인 중심 원자 근처로 접근하게 되면 이 둘 사이의 청력 때문에 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것이 바로 새로운 각도의 분포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논리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퀴즈 여기 줄게요. 신나 A 이것도 필요 없겠구나. 또 대소 비교. 분자 구조 중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걔 루이스 구조가 이땐 이렇게 이제 비공호 전자쌍이 있고요. 요거에 포스핀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시타 1, 여기 시타 2.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자, 루이스 구조로만 놓고 보면 둘은 루이스 구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루이스 구조가 완전히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소하고 인이 서로 무슨 관계라서요? 질소하고 인이 서로 무슨 관계죠? 동족이죠. 동족. 똑같은 15족. 최외각 전자비치가 같기 때문에 암모니아하고 포스핀은 루이스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사뭇 다른데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자, 여기도 다수결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더 크다. 2번이 더 크다. 갈렸네요. 1대2로. 네, 그렇죠? 한쪽은 천재, 한쪽은 바보. 아닌가? 한쪽은 잘생긴 편, 한쪽은 못생긴 편. 과연 어떤 게 나아요? 천재 바보로 나누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잘생긴 애 못생긴 애로 나누는 게 나아요? 뭐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바 짜자자잔. 가연이 잘생긴 애. 가연이 좋죠? 잘생긴 애인데 기분 안 좋아요? 기분 나빴어요? 괜찮죠? 그렇지. 좋아. 이제 실제 조사하면 이 각도 얼마죠? 유명한 각도에서 외우기도 하잖아요. 몇 도죠? 107도. 이때 이게 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93도인가? 이 정도 돼요. 91도 아니면 90도 그 사이인데 한 저 정도 돼요. 꽤 차이 나죠, 그렇죠? 꽤 차이 나죠.
물론 뭐 93도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확실히 그 각도의 차이가 생긴다.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네요. 자, 이게 전기음성도 역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전기음성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플로라이드란다. 질소가 3.0, 인이 2.5, 수소가 2.2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에 비해 질소의 전기음성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고 요 둘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2.5와 2.2 큰 차이가 있긴 있지만 거의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암모니아의 경우입니다. 암모니아는 확실히 수소 쪽에서 질소로 결합 전자쌍의 전자 밀도 일부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빗금친 영역의 전자 밀도가 커지죠. 바로 어디? 여기. 알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 하는 설명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예요? 상대적으로요. 요 설명은 철저하게 얘 상대적으로 하니 서로 상대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영역 사이의 청력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걸 줄이기 위해서 결합각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각도와 별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질소 주변 이 빗금친 영역의 전자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의 비공유 전자쌍 그 원래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요거 이것이 질소의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질소의 비공유 전자성은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질소 원자핵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냥 완전 노출되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반응 조건에서 염기, 그 중에서도 루이스 염기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모니아 하면 우리가 산성이라 그래요? 염기성이라 그래요? 염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개미한테 물릴 때 뭐 바르라고 하죠? 개미한테 물릴 때 뭐 발라? 개미한테 물리면 약간 따끔하죠. 왜? 개미 입에 그 개미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산성 물질 때문에 그 딱 물린 자리가 아주 살짝 화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 산 화상을 입게 된다고. 그럼 산성이가 중화해야 되겠지. 그럼 뭐 산성으로 물렸으니까 뭐로 중화해야 되겠어? 염기로 중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미한테 물리면 이 암모니아 수 이게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왜 가연이 왜 어릴 때 왜 그 Y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Y책 읽어봤죠? 그 Y책에 보면 응급처치 편이 있어. 거기에 보면 개미한테 물리면 암모니아 수가 나온다고. 그게 바로 저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반면 자, 저기에 있는 저 누구야? 포스핀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포스핀의 경우는 인수소의 결합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도 크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기음성도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두 전자쌍은 그냥 이 근처 어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근처 어딘가 이렇게 있어요. 중간 연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의 전자 밀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인의 핵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포스핀은 염기성이 전혀 없습니다. 염기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루이스 염기로서 저희 전자쌍을 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 똑같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만 암모니아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암모니아는 그 산염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저 포스핀은 산염기 반응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비슷한데도 반응성은 완전 다릅니다. 참고로 이 포스핀은 놀랍게도 독가스입니다. 독가스라는 얘기는 많이 들이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많이 들이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아몬드 냄새가 난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신기하죠? 뭐로 크게? 독인데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게 신기하다고요? 응, 그게 신기하다고요. 이게 더 신기하지 않을까요? 들이마시면 죽는 건데 어떻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알게 된 걸까요? 내 말 이해했어요? 들이마시면 죽는 거라고요.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냄새가 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는 건데 맡았을 때 아몬드 냄새가 난다는 기록이 있냐고요. 상상이 안 돼요? 죽은 놈을 데려다가 굳이 거기에 입을 벌리고 내가 냄새를 맡아봤다. 바로 일부러 누구를 죽여가면서 무슨 냄새가 나냐고 물은 겁니다. 무섭죠? 언제? 세계제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나치가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썼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쟤입니다. 유대인 학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별의별 독극물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독극물을 다 쓴 다음 그 독극물을 유대인 피실험자한테 주입을 한 다음 죽어가기 직전에 무슨 냄새나 물어본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험 데이터 중에 치사량이라고 하는 실험 데이터 알아요? 치사량. 얼마만큼 처먹으면 뒤진다. 치사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케미컬이나 어떤 물질의 치사량이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데이터예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근데 치사량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죽여봐야 안다고요. 즉 치사량이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언제 얻은 데이터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얻은 데이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일본과 독일에 의해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마루타 실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겠죠? 실험했었고요. 독일은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자연과학 데이터가 되게 무미건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어떤 데이터에는 그렇게 피냄새가 나는 데이터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포스피는 염기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몸속에 들어왔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희한한 반응이 벌어져요. 희한한 반응이 벌어서 그때 유기화학 전문용어로 친액차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암모니아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암모니아는 혹시 암모니아 냄새 맡아본 사람? 암모니아 냄새 맡아본 사람? 암모니아 냄새 맡으시면요 죽을 것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포스피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죽어요. 완전 다르죠. 그걸 저 전기음성도와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이야. 자, 퀴즈. 다음 반응의 결과. 자, 뭐 해볼 거냐면 이겁니다. 자,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저것은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 기출에 저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두 개 섞으면 뭐 될까요?
가연아 뭐 될까요? 탄산이온이요? 하고 수소?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미나야? 뭐가 만들어질까요? 응? 어. 무르요? 무르? 좋다. 그 다음 저기 윤아야 뭐가 만들어질까요? 수능에 저게 나옵니다. 수능에 저 선택지가 나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저것보다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저 정도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줄게요. 지나 주나이. 자, CO2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게 CO2 루이스 구조죠. 맞아? 자, 그 다음 OH- 수산화이온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어요? 이거죠. 그리고 이때 요 산소의 전체 전하가 1-니까 요 산소의 형식 전하는 현재 1-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이 탄소 전자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임 성도가 큰 산소들이 붙어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전자도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 비공호 전자도 있고 현재 마이너스니까 얘는 전자가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많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전자 밀도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탄소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항상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루이스 구조 그릴 때 항상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탄소는 루이스 구조 그릴 때 항상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어려워요? 가연아 뭐 만족해야 돼? 탄소는 루이스 구조 그릴 때 항상 뭘 만족해야 돼? 4개예요? 대개예요? 대개? 뭐 랍스터? 뭘? 뭘 만족해야 된다고? 결합선 4개. 그게 화학 전문 용어는 아닌데. 그걸 뭐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미나야? 탄소는 항상 뭘 만족해야 돼? 옥텟 룰이요. 옥텟 룰. 그러면 잘 봐. 현재 이 상태에서 탄소는 옥텟 만족하고 있나요? 만족하죠. 결합선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또 결합하면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옥텟 만족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써드리면 요거는 전자가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 이 탄소가 여기에 있는 요 결합전자 있죠. 이것을 산소 쪽으로 밀어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저 탄소의 옥텟 그것 때문에 저 전자를 산소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조가 뭐다? 자, 색깔 잘 보세요. 색깔. 색깔을 보시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건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이때 말단에 있는 이 산소가 1-의 형식전화가 나타나겠죠. 이럴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 유명한 탄산 수소 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탄산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일종의 무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일종의 산염기 반응이죠. 그럼 산염기 반응이면 누군가는 산이고 누군가는 염기겠네요. 여기에 있는 OH- 역할은 뭡니까? 산이에요, 염기예요? 뭐예요? 염기죠? 무슨 염기죠, 이 경우는? 루이스 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쌍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산화탄소는 루이스 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자쌍을 받고 있으니까요. 즉 전자쌍을 주고받는 루이스 산염기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 원 수능 기출에 저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예측하라가 아니라 저렇게 써두고 루이스 산이냐 루이스 염기냐 이런 걸 물은 거지만 교수들은 그런 걸 보고 저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첫 시간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일주일 후죠, 그렇죠? 일주일 후에 좀 만나보도록 하고, 나눠드린 교재에 또 그 외 연습 문제들이 많으니까 좀 풀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 와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댁에서 충분히 가정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거기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뭐 일반학 책이나 이런 걸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드린 교재 있죠? 이거 먼저 풀어보세요. 이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고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을 풀어보고 잘 풀리면 됐고요. 그게 잘 안 풀리면 뭐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다른 자료를 찾아도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교재의 그 나머지 문제들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올 때 요 기출문제집은 또 다시 꼭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첫식.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연아 이렇게 해봐. 미나 이렇게 해봐. 유나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야지. 안녕. 가연 해야지. 그래, 안녕 해야지. 유나 해야지. 유나 해야지. 오케이, 됐다.